12월 미국의 고용지표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미 노동부가 발표한 12월 비농업 취업자 수는 15만 5천 명으로 전문가 추정치 15만 2천 명을 소폭 상회했습니다. 반면 전달과 동일할 것으로 예상했던 실업률은 7.8%를 기록해 전달보다 0.1%포인트 올랐습니다. 미국의 서비스업 지표는 예상보다 호조세를 띄었습니다. 공급관리자협회 ISM은 지난해 12월 서비스업 지수가 56.1로 집계돼 지난해 11월 54.7에 비해 상승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2월 이후 10개월 내 최고치이자 전문가 예상치 54.2도 웃도는 것입니다. 전 세계 3,100여 개 기업이 참여하고 15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찾는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 CES 2013이 개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삼성전자와 LG전자는 FHD 해상도보다 4배 더 선명한 영상을 제공하는 울트라 HD TV 등 올해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상품들을 대거 전시하며 주도권 잡기 경쟁에 나서게 됩니다. LG가 올해 사상 최대 규모인 20조 원을 투자합니다. 이는 지난해 16조 8천억 원보다 19.1% 늘어난 규모입니다. 생산 공장 등 시설 부문에 14조 원, 연구개발 부문에 6조 원을 투자할 생각이며 주력 사업인 전자 부문엔 가장 많은 13조 4천억 원의 돈을 투입할 생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최리나입니다. 코스피가 오늘까지 3일 연속 내리막길입니다. 오늘 장중한테 1996포인트까지 밀리면서 2000선 지지력 테스트에 들어간 바 있는데요. 하지만 코스피는 테스트 결과 아직은 시장을 방어할 능력이 충분히 남아있는 듯합니다. 현재 코스피는 2013 부근으로 낙폭을 거의 다 줄여놓았는데요. 외국인 기관의 양 매도에도 불구하고 비책 중심으로 매수 우위를 보여준 프로그램이 현재는 차익 중심으로까지 매수로 돌아서면서 프로그램의 힘에 힘입어 현재 낙폭을 거의 줄였습니다. 물론 삼성전자 낙폭도 함께 줄어들고 있죠. 오늘은 삼성전자를 위시한 IT주 쪽보다 이쪽은 오히려 조정세를 띠고 있고요. 제약주가 신고가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탄력이 오늘도 더 좋아 보이는 상황인데 코스피 쪽부터 흐름을 찾아보죠. 네, 현재 코스피는 2008.93, 2013 부근 정도에 와 있고요. 금요일 종가 대비 3포인트가량만 아래쪽입니다. 현재 외국인 기관이 함께 판다곤 하지만 매도 규모 합쳐봐야 1,000억 원대도 안 되는 상황이고요. 현재 프로그램의 힘으로 낙폭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으로 가보죠. 500 거의 9선 정도면 510선에 바짝 다가섰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상대적인 탄력은 개인의 나홀로 매수로 이루어진 것이지만 오늘은 개인이 빠져나간 자리 기관이 사면서 코스닥이 추가 상승을 한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들여다보죠. 1063원 70전. 예, 장 초반에는 오늘 한 3원가량 밀리기도 했었는데 현재는 소폭이지만 되돌려 두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통이라는 큰 변수도 대기되어 있습니다. 네, 이 밖에 일본, 중국장은 부합권 쪽에 약간 혼조세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장, 내일장 일부에서 준비한 소식을 보여드립니다.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동양증권의 조병현 애널리스트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2,000포인트 턱걸이 중인데요. 현재는 조금 더 올라왔지만요. 이 정도의 지지력 테스트는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요? 내일 삼성전자의 4분기 당정 실적이 나옵니다. 예상치 충족할지. 이 밖에 이번 주 옵션 만기와 금통위 전망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이슈로 보는 종목 우리투자증권 양산지점의 김민규 차장님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인 CES 개막을 앞두고 수혜주와 사무기 어닝 시즌 본격 돌입을 앞두고 실적 대비 덜 오른 저평가 보석주도 함께 찾아보도록 하죠. 이번 주 예감은 텐스탁의 이광호 팀장님의 예감을 확인해볼까 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 10일인데 올해 첫 옵션 만기일이 되겠습니다. 6조 정도 쌓인 매물 폭탄 터질까요? 4분기 어닝 시즌 시작과 더불어 단기 조정이 불가피한 IT주 외에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은 없는지 공개받고요.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코나이가 14% 수익을 내면서 목표가도 이미 도달했는데 수익을 확정하면 좋을지 포트 AS도 받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수익 낼 만한 종목으로 동양증권 부평지점 박현상 대리가 주목하는 SM 별명을 들어볼 텐데요. 실적보다는 트레이딩에 적합한 종목이라고 하네요. 네, 약속대로 여의도로 먼저 나가보겠습니다. 동양증권 조병현 연구원 만나보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올해 들어서 2040포인트까지 찍었던 코스피가 새해 둘째 주 첫날부터 조금 힘이 없습니다. 장중에 잠깐 2000선이 깨지기도 했었는데 주말에 미국 쪽 지표도 괜찮았잖아요. 이렇게 흔들렸던 원인 어디 있다고 보세요? 예, 일단은 그 첫
첫 거래일날 그렇게 큰 폭의 상승세 보인 이후에 또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에는 그 재정 절벽에 대한 합의가 어느 정도 좀 불만족스러웠다. 이런 부분들이 그 변동성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감세안에 합의를 했고, 그래서 재정절벽 우려는 일단 경감된 것은 사실이고, 그리고 정치권에 대한 불확실성이라는 부분도 일단 수면 아래로 내려갔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그 감세안에만 이렇게 감세안만 통과가 된 어떤 반쪽짜리 어떤 합의안이라고는 하더라도 일단 당분간 뭐 추가적인 하락으로 더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개연성을 좀 찾아보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한편 거기다가 이 정치권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지금 어쨌든 경감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투자자의 눈은 어쨌든 경제 지표나 일단 실적 같은 펀더멘털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 시즌이 시작됐지만은 실질적인 그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일단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실적 가이던스 발표가 있는데 좋은 양호한 성적을 발표를 하더라도 좀 주가가 조정을 받는 그런 전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큰 어떤 상승 모멘텀을 제공하는 재료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 주중에 또 미국 쪽 보더라도 주요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일단 다음 주에 다 집중되어 있고, 이번 주는 어떻게 보면은 그 경기 모멘텀 같은 경우에서 봤을 때는 좀 공백기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주중에 또 금통이라든지 22 통화정책회의, 뭐 옵션 만기 이런 불확실성 요인들이 많이 겹쳐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 상태가 뭐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일단 이번 주 정도는 변동성이 확대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뭐 2000선에서 한 2050 사이에서 이렇게 변동성 큰 흐름이 좀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번 주는 변동성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런 얘기셨는데 하나하나 조금 구체적인 변수 짚어보죠. 드디어 내일입니다. 삼성전자 4분기 잠정 실적 발표 날인데 예상치를 지금 충족할지가 관심사이지 않습니까? 영업이익 지금 한 8조 6, 7천억 정도가 컨센서스가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시장 컨센서스는 지금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8.7조 원 정도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일부 증권사에서는 지금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9조 원 이상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 부분들도 꽤 있어서 지금 뭐 실질적으로 8.7조 원 수준보다는 9조 원 정도가 서프라이즈 어떤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은 그 4분기에 그 우려했었는데 아이폰 5의 판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했었는데 이 부분이 예상보다 주춤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 상태고요. 그런 사이에 또 갤럭시 S 시리즈는 여전히 판매 호조를 계속하면서 아무래도 삼성전자 현재 이익을 이끌어주고 있는 사업 부문이 모바일 부문이다, 이런 점을 감안을 하게 되면은 4분기 실적은 좀 일단은 기대감 쪽에서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주가의 차원에서 보게 되면 일단 뭐 강세를 보이던 삼성전자가 좀 주춤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 건 사실인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뭐 환율이라는 부분이 있었고 1분기 이후에 뭐 내년 실적에 대한 우려 뭐 이런 부분이 형성될 것이 아닌가, 이런 불안감도 일부 제시가 되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그 글로벌 스마트폰 부문의 시장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확장이 되고 있는 상태인 것 같고요. 거기다 상반기 중에 삼성 쪽에서는 또 신모델도 출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감안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땐 조정 시 매수 관점이 보다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번 주 후반에 걸려있는 변수인 옵션 만기와 금통위 전망 여쭤보고 싶은데, 금통위 이번에 금리 인하 쪽에 베팅하는 움직임이 채권 시장에서 드러났다고 저는 뉴스를 본 바 있습니다. 전망 실질적으로 금리 인하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고, 수급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옵션 만기에도 물량이 많이 나올 수 있는지 전망 함께 좀 들어보죠. 예, 금통위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지금으로서 컨센서스, 뭐 공시적인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는 부분은 동결 쪽 전망이 조금 더 우세한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하셨던 대로 그 채권 시장 지금 뭐 국채 금리, 3년물 금리라든지 뭐 이런 움직임을 보게 되면은 최근 들어서 더 빠르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시장이 그 추가 금리 인하를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뭐 김중수 총재 자체가 연초에 그 물가 이외에 어떤 뭐 명목 GDP 타겟팅을 좀 언급을 하고, 그리고 뭐 최근 들어서 그 선진국 그 양적 완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미국도 그렇고 뭐 일본도 그렇고 지금 선진국들이 양적 완화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면서 그 가능성도 또 추가적인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원화가 또 가치가 상승을 하고 엔화가 약세가 또 진행이 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쪽에서는 어떤 뭐 수출을 통한 어떤 경기 회복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좀 지원을 해주는 측면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금리 인하를 좀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타이밍의 문제인 것 같은데 적어도 상반기 1분기 내에 한 번 정도는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아무래도 좀 동결 쪽에 무게가 실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금리는 지금 동결이 컨센서스고 인하는 이번에는 좀 어렵겠고 1분기 안에 어느 시점이 되지 않겠느냐. 옵션 만기 변수는 어떻게 보세요? 예, 만기일 같은 경우는 조금 아무래도 물량이 좀 많이 쌓여 있다 보니까 다소 불확실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쪽에서는 매도 우위 상황이 좀 전개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베이시스 자체가 평균적으로 상당히 높게 한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거기다가 원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환차익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었고, 거기다가 연말엔 또 아무래도 배당 때문에 차익거래 쪽에 대한 수요가 좀 많아지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종합이 되면서 지금 12월 달 만기 이후에 1조 원 이상, 1.5조 원가량 차익거래가 추가적으로 지금 유입이 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물량 부담은 분명히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다만 이번에 얼마나 많이 나오겠느냐, 저희 쪽에서는 일단 배당 관련 물량 정도만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정도는 좀 확실하게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나머지는 좀 베이시스 진행 상황을 좀 봐야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한 3천억에서 4천억 원 정도 물량이 그 만기일에 출회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옵션 만기와 관련해서는 3, 4천억 정도의 배당 관련 물량만 출회를 예상하고 계시네요. 현재 외국인은 오늘 3,600계약 이상 선물을 엄청나게 사주고 있네요. 마감 전략 짜달라고 이제 요청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번 주에 변동성은 출렁출렁 많고 사실 뭐 여러 가지 재료적으로 봤을 때 아주 큰 악재가 있진 않을 만한 그런 시장이다라고 하시면서도 실적 얘기가 무성할 것 같습니다. 어떤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오늘 IT는 조금 조정인데요. 예, 일단 IT 대형주들은 오늘 아무래도 좀 조정받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방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 뭐 뚜렷하게 호재로 작용할 만한 부분들은 없습니다. 다만 어쨌든 그렇게 뭐 아래쪽을 바라보게 할 만한 악재들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지수 움직임 자체가 그걸 반영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래소는 보합권에 있는 반면에, 약세에서 보합권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반면에 코스닥은 상당히 강한 흐름을 또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에는 일단 대형주가 잠시 쉬어가는 사이에 중소형주들 중심으로 어떤 트레이딩 관점의 접근이 좀 유효한 상황이 아닐까, 이번 주 정도만 놓고 보게 되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실적과 관련해서 보게 되면은 코스닥 쪽에서는 스마트폰 부품 관련주들이 상당히 실적이 양호하다라는 언론 보도들도 있고, 그리고 전망치들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한번 트레이딩 관점에 접근해 보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동양증권 조병현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마감 전략까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저희 방송 시작할 때 한 850계약 정도만 선물을 샀던 외국인이요. 현재는 선물 매수 계약을 3,878, 앞에 곧바로 3,000계약을 12분 만에 더 가파르게 사고 있습니다. 때문에 시장이 오늘 적게 빠지고 있는 중이죠. 계속해서 이슈로 보는 종목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우리투자증권 멀리 부산에 있는 양산 지점까지 가서요. 김민규 차장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새해 들어 처음 뵙습니다. 일단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시장을 둘러싼 이슈, 어떤 것들이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보고 계신지 먼저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예, 이번 주에 가장 큰 이슈는 지금 보시면 8일부터 11일까지 열리는 CES 개막 관련한 이슈가 첫 번째 이슈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미국 시장에서는 이제 알코아를 시작으로 해서 4분기 어닝 시장이 본격적으로 이제 개막이 돌입하는데, 그러니까 실적 발표를 앞둔 저평가에 관련된 보석을 좀 찾기 위한 이슈가 두 가지 이슈가 좀 큰 이슈라고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일단 CES 개막에 따른 IT 수혜주 찾기가 지금 이미 한창 진행이 되고 있다는 느낌인데, 때마침 삼성전자 실적 잠정치 발표까지 그 타이밍이 굉장히 비슷해서 어떤 종목을 보면 좋을까라는 궁금증도 생깁니다. 일단 CES 개막에 저희가 관전 포인트부터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지금 관전 포인트는
사실상 지금 가전제품 중에서도 TV와 관련된 겁니다. 즉 지금 큰 LG와 삼성전자가 지금 아몰레드 관련해 가지고 지금 서로 간에 공방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에 도전장을 내민 게 일단 LG전자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가 가장 큰 관전 포인트입니다. 덧붙여서 더 보셔야 될 건 애플은 일단 참석을 안 한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 MS하고 구글은 좀 소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다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다음 달에 있을 휴대폰 관련해서 이제 또 다시 한번 이런 전시회가 열리는데 그때 아마 애플은 좀 나올 것 같고요. 보시면 차세대 TV 시장을 놓고 두 업체가 지금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시다시피 삼성전자가 세계 최대인 110인치형 UHD 트루 하이 TV인데요. 이번 관련해서 CES에 선보일 예정으로 있고 55인치 제품 4개를 붙여놓은 것과 똑같은 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에 티처 광고를 공개한 신제품도 공개가 되는데요. 소나무 모양의 사진이 있는 모습을 좀 보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업계에서는 이제 이 제품은 일단 스마트 TV 관련해 F3G일 것이라고 일단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LG전자 역시 라인업에 따라서 다양한 라인업으로 승부를 하고 있는데 지난해 아시다시피 공개에서 호평을 받았던 84인치형 UHD TV와 더불어서 65인치형과 55인치형이 함께 점시가 되고 있습니다. LG전자의 신무기는 따로 없는 상태고 지금 아시다시피 삼성전자 뒤통수를 쳤던 지난 2일 세계 최초로 출시한 OLED 발광 다이오드가 일단 그 주인공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아시다시피 OLED TV 시장을 놓고 경쟁을 계속적으로 벌여오고 있습니다. OLED TV는 일단 TV 시장의 미래를 이끌 차세대 전략 제품으로 손꼽히는데요. 삼성전자가 고비용 수율 문제 등의 이유로 일단 출시를 늦추는 동안에 LG전자가 기습적으로 공격에 성공을 하면서 차세대 TV 시장을 주도하는 데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두 업체는 스마트 기능을 갖춘 다양한 전자제품을 CES를 통해 선보일 예정인데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는 화면이 90도로 회전하는 신개념 모니터와 차세대 노트북 라인업, 대용량 건조기, 진공관 탑재 사운드바 등 앞선 기술력을 자랑할 만한 제품을 공개하고 LG 역시 NFC, 근거리 무선 통신 기술을 이용해서 와이파이 연결하지 않아도 스마트폰이 조작이 가능한 가전제품 시리즈로 서로 간에 맞불을 놓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자, 말씀하시는 내용을 좀 들어보니까 얼마 전에 시장의 예상을 뒤엎고 세계 최초 OLED TV도 먼저 낸 LG전자의 지금 가격이 한 얼마 정도 하는가 궁금해지게 되는데 삼성전자는 워낙 이제 비싸다는 인식도 강하고 또 LG가 주말에 보니까 사상 최대 투자를 이쪽 전자 부문 쪽에 한다고 들었는데 어떤 종목을 이제 보면 좋을까요? 예, 일단 지금 전쟁에 임하고 있는 삼성전자하고 LG전자 그리고 그와 관련된 제품들을 보면 되는데요. 지금 최근에 보시면 아몰레드 시장에서 상당히 주목받고 있는 덕산 아이메탈, 제인모직, SFA, AP 시스템, 테라 세미콘 정도를 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주가 흐름을 보시면 지금 대부분 아몰레드 관련된 주식들이 좀 급등한 상태에서 오늘 약간 소강 국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봐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중에서 그나마 좋은 게 제로와 관련된 덕산 아이메탈을 지금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덕산 아이메탈 보시면 추천의 이유는 지금 두 가지 정도 있는데요. 보시면 지금 사업의 주요 부분이 HTL 유기 재료를 삼성 디스플레이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 사용량의 80% 정도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의 A3 그리고 V1 생산 라인이 가동과 함께 추가적인 HTL 수요가 일단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을 가지고 있는데요. 스마트 기기의 경박 단소화와 경향과 수요 증가에 따라서 지금 상당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 AP 시장 성장으로 인해서 고부가 가치 솔라볼이라고 하죠. 매출 비중이 상당히 늘어날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 이 시장이 매년 20% 이상 팽창을 보이고 있으면서 당사는 세계 시장의 18%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내 시장으로서는 무려 70에서 8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회사 제로업체로서는 굉장히 괜찮은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술적으로 보시면 일단 진입 가격을 23,000원 밑에서는 저는 무난하게 진입을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기 수익 실현 구간은 26,000원대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 투자가분들은 지금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내세우고 있는 3만원대 초반 정도로 예상하면 될 것 같고요. 손절 가격 라인을 보시면 일단 가격대가 모여있는 21,000원대가 깨어지면 손절을 바로 하시는 게 부담스럽지 않다고 생각이 드네요.
자, 세스, CS 관련된 최대 수혜주로 재료 쪽에 강점을 보이고 있는 덕산 하이메탈을 꼽아주셨습니다. 23,000원 밑에 무난한 매수가 가능하다 하셨는데 현재 가격이 22,650원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군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오늘장 이슈 얘기부터 들어보죠. 실적 대비 덜 오른 아직까지 주가가 싼 실적과 비교했을 때 그런 종목을 잘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이슈 잡아주신 것 같은데 확실히 실적 시즌이니까 뭐 실적 좋은 종목들은 다들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텐데 그중에 저평가라는 것도 같이 봐야겠군요. 예, 그러니까 PER만 보는 것이 아니고 PBR도 같이 본다는 걸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해서 아마 국내 시장이 2012년도 회계년도 4, 4분기에 어닝 시즌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돌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근데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 2,000선을 넘나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개인 투자가 여러분들은 좀 가격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커져 있는 상태인데요. 이에 따라서 지금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된 종목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생명보험이라든지 통신, 증권, 의료, 제약 등이 일단 유망주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증시가 실적 발표 시즌에 접어들면서 저평가 기준으로 해서는 지금 이런 그 PBR이나 PER을 함께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경계 침체기에서는 일단 기업 실적 변동성이 커져서 실적보다 자산을 기준으로 하는 PBR이 일단 주된 투자 지표로 사용되고 증시가 실적 장세에 접어들면 PER이 유용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둘 다 같이 보시면 될 것이라고 일단 생각이 들고요. 지금 PBR이 1.0배를 하회한 지난해 11월 수준은 아니지만 여전히 밸류에이션은 저평가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1.08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경기 회복에 따라서 밸류에이션이 정상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밸류에이션을 그 밑에 있던 갭을 메우기 위해서 수혜를 받은 종목이 저평가 업종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상으로 정상적으로 그 밸류에이션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업종을 좀 고르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낙폭 가대인 종목 그리고 중소형주를 일단 주된 관심으로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역시 같은 방식으로 해서 실적 대비 저평가 보석주, 수혜주로 어떤 종목을 보고 계신지 사실 여기는 굉장히 많은 종목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낙폭과대 조금 더 초점을 맞추셨나요? 예, 저는 지금 관련 종목으로 인해서 지금 몇 가지를 추천해드렸는데요. 관련 네. 종목은 대부분 보시면 거래량이 좀 작은 편입니다. 근데 저는 거래량이 너무 작은 종목은 지금 좀 투자하기엔 약간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좀 거래량도 많고 어느 정도 알려진 업종에 있는 종목인 락앤락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락앤락 보시면 일단 추천 이유로는 일단 세 가지 정도를 드렸는데요. 첫 번째로 보시면 일단 지금 중국에 대해서 현지화 브랜드에 일단 성공을 했습니다. 락앤락의 제품 가격이 로컬 브랜드에 대비해서 2배 가까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북경, 상해 등 대도시 할인마트에 40%가 넘는 매대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고 3분기 기준 할인점에서 6,293개점, 백화점에서는 307개점, TV 홈쇼핑사 22개사, 인터넷 쇼핑몰 61개 등의 유통 채널을 확보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 현지의 가장 성공적인 브랜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보시면 3분기 수익성이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중국 시장에서 일단 독보적인 입지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적 및 주가 부진은 국내 본사 수익성 훼손에 따라서 영향이 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격적인 신제품 출시와 프로모션으로 인해서 2010년에서 2011년 40% 수준까지 증가했던 일단 TV 홈쇼핑 매출 감소에 따른 외형 축소는 2012년도 3분기를 바닥으로 일단 개선된 전망이 매우 높다고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로는 2013년도 이익이 증가할 것이라는 일단 가능성인데요. 국내 법인이 일단 역기조 효과가 소멸되는 반면에 수익성이 일단 개선 속도가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중국은 유아용품 등 제품 카테고리 확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올해 경기 침체로 부진했던 지역 다변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익 증가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기술적으로 보시면 지금 일단 24,000원 밑에서는 진입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1차 목표 주가는 짧게 전 잡았어요. 26,000원 정도로 일단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리고 장기적인 목표 가격, 지금 증권사 리포트라든지 여러 가지 뭐 얘기가 나오는 목표 가격은 4만 원 정도, 그리고 선조 가격은 짧게 22,000원 정도를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결국 오늘 이슈로 보는 종목 락앤락과 덕산 하이메탈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건 락앤락은 실적이 4분기부터 좋아지는 겁니까? 아니면 내년 1분기부터 좋아지기 시작하는 건가요?
4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내년 1분기가 아마 더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4분기부터 조금 개선 조짐을 보여줬으면 더 좋겠군요. 우리 투자증권 양산지점 김민규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분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놀라운 날입니다. 새해 둘째 날 시작하자마자 코스피가 2,000을 깨서 어머머 어떻게 라고 했는데 프로그램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지금 2,010선 부근까지 올라왔고요. 더 재밌는 부분은요. 외국인들이 마감 1시간을 남겨놓고 선물을 지금 5,500계약 이상 사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바대로 2시 구간에서 1,000계약도 안 사는데 지금 2시 반도 안 됐는데 5,600계약 가까이 선물을 사들이는 외국인. 도대체 무슨 생각일까요? 이번 주 예감 텐스탁의 이광호 팀장님 모시고 상세하게 듣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예감을 어떤 부분에서 저희가 좀 확인해 볼까요? 일단 준비한 그런 이슈들부터 얘기 들어보죠. 네, 아무래도 이번 주에 예정된 일정 중에 그 10일 날 예정된 옵션 만기일이 아무래도 증시에 상당한 부담으로 어느 정도 이제 매물 부담이 있는 상황인 만큼 네.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삼성전자의 가이던스를 시점으로 4분기 어닝 시즌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그에 따른 대응 전략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 들어서 IT 여전히 계속적인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향후에도 어떠한 흐름이 이어질지 과연 이제 주식 시장의 답이 될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앞서서 지난주 금요일에도 저희가 점검을 받아보았고, 앞서서 애널리스트하고도 잠깐 얘기를 나누어 봤었었는데, 1월 옵션 만기, 보통 이제 이 1월 옵션 만기일에 배당을 노리고 들어왔던 수요 정도는 1월 달에 그 물량이 다시금 배당 받았으니까 하고 네. 나가는 것이 보통이라고 하는데, 이번에도 역시 예외가 아닐런지요. 어느 정도 이제 그 배당을 노리고 들어왔던 12월의 물량이 어느 정도 청산되는 거는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그 물량이 그 비중 자체가 크지 않다는 점을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나올 수 있는 물량이 뭐 어마어마하다고 하는데 6조나 된다는 게 사실입니까? 6조의 물량을 지금 총 이제 매수할 수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총 물량을 감안했을 때 6조 원 가까이 넘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네. 지금 현재는 일단 배당을 기대하고 들어온 매물은 약 지금 기관 쪽에서 약 3, 4천억 정도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정도 물량은 어느 정도 이제 청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 정도는 감소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최근 베이시스가 강세를 나타내기 때문에 추가적인 자금 집행의 가능성도 여전히 열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차익 매수 역시도 지금 베이시스 강세와 그리고 환율 상승으로 인해서 적극적인 청산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을 하지만은 지금 차익 매수에서 외국인이 들어왔던 초기 물량이 지금 5개월이 지금 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청산 욕구가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는 시장 베이시스가 좀 급락을 한다면 대규모 물량을 쏟아낼 수 있다는 점 좀 분명히 염두를 해 두셔야 될 것 같고, 기관 투자자 역시도 특히 금융 투자 쪽에서의 상품 차익 거래 같은 경우에 지금 보통 이 호흡을 길게 가져가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을 해서 12월 달에 유입됐던 9천억 넘는 물량 가운데 한 4, 50% 정도는 청산되지 않을까, 이렇게 감수를 하셔서 좀 예상을 하셔서 좀 시장을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적극적으로 시장에 참여가 안 되신다 그러면은 차라리 옵션 만기가 지난 후에 시장의 흐름을 보시고 다시 한번 대응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이 선현물 가격 차이를 의미하는 시장 베이시스가 이번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현재는 뭐 2.55 정도까지 초강세를 띠고 있어서 이 정도면 물량이 안 나온다고 저는 네.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얼마까지 수치 베이시스라는 게 떨어지면 물량이 확 쏟아질 수 있나요? 일단 1월에 청산되기 시작하는 3, 4천 그 배당을 노리고 들어왔던 물량이 성산되는 예상이 되는 가운데 베이시스가 1.4포인트 이하로 만약에 떨어진다면 추가 매물은 분명히 쏟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최악의 경우에 외국인마저도 0.85포인트 이하로 떨어진다면 그때는 조 단위로 정말 매모드급의 매물이 쏟아질 수 있다는 점을 좀
감안하셔서 그 부분은 각별히 주의를 하셔서 좀 흐름을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지금 외국인들은요, 약 30분도 안 돼서 6,000개 가까이 엄청난 선물을 지금 사들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 부근까지 선물을 외국인들이 얼마나 사나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한 오늘 시장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이광호 팀장님의 그 예감을 알아볼 부분은요, 바로 어닝 시즌에 대한 건데 뭐 너나 할 거 없이 오늘 네. 실적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내일 뭐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 또 미국도 사실상 어닝 그렇죠. 시즌 비슷하게 프리어닝 시즌 들어간다고 네. 들었는데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합니까? 뭐 4분기보다 1분기가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당장 삼성전자 실적부터 확인해야 된다라는 분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일단 말씀해 주셨으니까 삼성전자를 위주로 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난 경험적으로 봤을 때 이때 삼성전자 주가의 그 잠정치가 발표되기 이전에는 어느 정도 주가 전체가 좀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발표 이후에 전후로에서는 약간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약간 지수의 조정을 약간 가져왔던 게 사실이고 그 이후로는 확정 실적을 발표한 이후 재상승하는 이러한 흐름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내일 그 가이던스를 발표하게 되는데 이 부분을 감안해서 이런 흐름을 좀 미리 예측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말씀해 주셨던 게 4분기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영업이익 전망치 하향 조정 강도가 좀 어느 정도 약화돼가고는 있지만은 여전히 1분기 영업이익의 컨센서스가 여전히 좀 약화되고 있는 만큼 실적 발표 이후에도 코스피의 변동성은 어느 정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예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번 어닝 시즌에는 이런 지수 변동을 감안을 하더라도 이익 전망이 어느 정도 개선되는 그런 업종이 여전히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IT 하드웨어라든지 반도체, 내구 소비재라든지 의류 업종들이 조금 그런 중심에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는데 이런 이제 4분기에서 올해 1분기에도 더 강한 실적 모멘텀을 갖추면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밸류에이션이 유지되고 있는 종목들이 계속적인 견조한 흐름 나타내면서 또 이번 그 어닝 시즌을 좀 수익을 어느 정도 가져다 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역시 이제 실적이 좀 좋은 쪽, 뭐 IT하고 일부 이제 필수 소비재 쪽이고, 나머지는 지금 계속 이익이 좀 더 내려갈 것 같은 그런 하향 조정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좀 조심하자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세 번째 이광호 팀장님의 예감 알아볼 부분은요. 미리 지금 조정받고 있는 IT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분위기, 단기 조정 분위기는 불가피한 것인지 이 부분 여쭤보면서 동시에 실적이 조금 안 좋은 걸 뻔히 알면서도 굉장히 많이 빠르게 달렸던 화학, 철강, 뭐 건설 이쪽도 최근 들어 좀 같이 주춤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시장이 이렇게 2천도 깨고 하는 건데 네. 그쪽 부분 대안도 같이 좀 답을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최근은 IT가 너무 잘 나가도 너무 잘 나갔죠.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다른 업종에서 좀 답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지금 시각이 많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간단하게 전체적인 경기 흐름 좀 잠깐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양적 완화 중단 발언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경기 개선에 대한 의지는 확인을 했지만은 여전히 그 재정절벽 협상 이후로 좀 당장의 어떤 시장의 유동성을 가져올 모멘텀은 조금 부재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당분간은 미국보다 좀 중국 쪽에서 좀 그 모멘텀을 좀 찾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중국이 이번 주에 경제지표 발표가 뭐 무역 수지라든지 소비자 생산 물가 지수가 지금 발표 예정에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뭐 중국 관련주에 대해서 좀 의견을 드리자면은 일단 환율의 지금 원화 강세에 좀 어느 정도 그런 부정적인 효과에서 상대적인 자유로움이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밸류에이션 메리트를 갖춘 소재라든지 산업재가 여전히 관심을 좀 받을 것을 예상을 하지만은 지금 현재 그 화학과 철강, 화학이 먼저 보통 반등을 해주고 그 다음 철강, 기계가 이렇게 따라가는 순서가 되는데 아직은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주가의 선행성을 고려했을 때 중국의 경기 회복 기대는 상당 부분 지금 빠르게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업종 내 주도주들이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도 어느 정도 저항 국면에 진입을 하고 있다는 점 이렇게 좀 그런 점도 두 가지 정도로 꼽아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닝 시즌에 진입하면서 이제 4분기 실적을 다 어느 정도 확인을 하고 가려는 심리가 아무래도 강하게 작용을 하면서 지금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되 그런 어떤 플러스 알파적인 펀더멘탈 개선을 할 수 있는 요인이 다시 한번 유입이 된다면은 그때는 조금 중장기적으로 이 업종들을 바라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소재 산업재 정도를 IT 대안으로 트레이딩 할 수 있겠다. 그럼 IT는 역시 괜찮은 쪽. 네,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은
큰 수익을 가져다 주기엔 조금 주춤하지 않을까 이렇게 단기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2시 32분 오늘 현재 마감까지 30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를 듣기 전에 오늘 뭔가 마감을 할 수 있는 전략은 없는지 이 부분 여쭤보겠습니다. 외국인들 지금 선물을 얼마나 네. 사는지 보고 계시죠? 잠시만요. 예, 지금 7,145계약, 지금 7,000계약 이렇게 넘게 사는 일이 네. 그래서 최근 한 2달간, 석 달간은 전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11월 말에 한 6,000계약 정도 연이어서 네. 산 적은 있었지만 무슨 생각일까?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이 막 들어오니까 불안하기도 하고 옵션 만기도 있는데 네. 예, 마감 전략 부탁드릴게요. 아무래도 이게 또 이제 매물 부담으로 다시 작용하지 않을까 좀 걱정되는데 일단 이제 2050선 부근에서의 그 매물벽 돌파가 좀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하지만은 지금 이러한 이제 조정 장세 약간 지수가 밀리는 이제 최근 몇 개월 동안 나타났던 모습은 어느 정도 에너지 비축을 하고 있다라고 좀 해석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재차 그 상승을 시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글로벌 경기 회복과 그리고 해외 증시 상승의 이유를 들어서라도 반등 시도는 계속적으로 이어나갈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외국인 말고는 뚜렷한 매수 주체가 없다는 점, 그리고 프로그램의 청산 가능성이 어느 정도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좀 감안을 했을 때 당분간은 계속적인 숨고르기 장세가 이어지다가 다시 한번 상승을 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도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은 중장기 관점으로 지금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시장을 대응하시기엔 조금 어느 정도 혼란스러운 요인들이 많은 만큼 IT 등 경기 민감 소비재의 중심을 두는 그런 전략이 좀 더 여전히 유효하지 않을까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수 상승의 전체적인 그 관점으로 보시자면은 상승 추세의 조금 어느 정도 의견을 실 때 돌다리도 좀 두들겨보는 그런 이제 신중함이 분명히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당분간 추세적으로 위쪽은 맞지만 시장은 조금 멈칫 오늘 같은 이런 흐름을 좀 보여주다가 나중에 좀 올라갈 것 같으니까 멈칫할 때 뭐 조선 그 소재라든가 산업재 쪽 트레이딩을 좀 해보자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포트폴리오에 좀 변화를 주실 건가? 사실 그때 긴급 쪽지로 현대모비스 팔게 좀 사인을 주십시오 했는데 그때 잘 이제 매도 사인을 낸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근데 신규 추천주는요? 네, 오늘 삼성물산이라는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그 당분간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강세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은 저는 이제 옵션 만기 이후로 이 종목을 좀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좀 간단한 투자 포인트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작년 관계사의 수주 그 5조 원이 넘는 그 수주가 실질적인 매출로 반영이 되기 시작하면서 4분기에 완만한 이제 실적 성장성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외 시장에서의 지금 그 12개 국가에서 지금 해외 수주를 지금 따내고 있는데 이런 요인들을 좀 하나하나 좀 살펴보시자면 중장기적인 성장성도 어느 정도 기대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건설 플랜트 업황 전체가 지금 썩 좋지는 못한 상황이겠지만은 이런 실적에 의한 이번 그 어닝 시즌에 차별적인 움직임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들어가시기보다는 동시만기 이후에 조금 제가 다시 한번 매수가를 설정을 해드릴 텐데 그때 이후로 보시고 다시 한번 진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상 오늘은 잠깐 관심 종목 정도로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질적인 편입은 옵션 만기 지나고 나서 아마 다음 주에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가격대는 다음 주에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기존 우리 이광호 팀장님의 포트폴리오 그럼 AS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기존 포트폴리오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겠죠. 디스텍 시스템과 인프라웨어 그리고 코나이 각각 비중은 좀 15%에서 한 20% 정도 아주 다양하고 다소 가볍게 실려있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현금이 절반 이상 됐던 포트였네요. 자, 누적 수익률을 확인합니다. 확인 후 AS 들어보죠. 우와, 세 종목 모두 다 마이너스가 없고요. 디스텍 시스템은 드디어 이제 매수가까지 와서 손실은 다 없앴습니다. 코나이가 전고점인 22,000원을 돌파했어요. 오버해서 지금 목표가를 넘어선 상황. 수익은 14% 가까이 되고 인프라웨어도 목표가이자 전고점 부근에 거의 다 왔습니다. 두 자릿수 수익이 나는 게 두 종목이나 있네요. 축하드립니다. 네, 코나이부터. 예. 네, 코나이 제가 차트 보시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단 차트 흐름이 모든 이제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하고 지금 장기 이평들이 정배열되는 상황, 이평들이 정배열됐기 때문에 추세적인 상승 흐름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최근 투자했던 종목들 중에 가장 성공적인 투자였던 만큼 일단은 이익 실현을 하시는 것으로 하겠고 저는 이제 포트에서 빼시지만 이 종목에 대해서 좀 더 자신 가지고 계시다면은 좀 더 장기적으로 보신다고 하시면은 계속 보유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는 이제
계속 보유는 괜찮지만은 일단 저는 이제 매도 사인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럼 보유하시는 분들은 네. 뭘 보고 끌고 가다가 뭘 보고 팔아야 됩니까? 언제쯤? 일단 이제 중국의 카드 관련 이제 중국 소비 촉진 정책이 계속적으로 되면서 중국발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공급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지금 주가에 선 반영이 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모멘텀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상태에서 어떠한 주가 흐름이 좀 방향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럼 그때는 매도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좀 매도가를 좀 잡아드리자면 21,500원 아래로 다시 내려온다면은 그때는 좀 매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 이상의 흐름이 계속적으로 이어진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목표가를 수정해서 좀 더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나의 우리 이광호 팀장님은 그냥 14% 정도 수익을 많이 보셨기 때문에 팔지만 갖고 계실 분들은 갖고 계시되 팔아야 되는, 꼭 지켜줘야 되는 가격은 21,500원이라고 하셨습니다. 스마트 카드 관련된 핵심 부품을 제조하는 기업이죠. 이번엔 만만치 않은 수익의 인프라웨어. 네, 참 인고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인프라웨어가 좀 많이 좀 속을 썩였는데 결실을 이제 네, 서서히 결실을 내가지 않나. 저 일단 3분기 실적까지만 봤었는데 3분기보다 더 개선된 4분기 실적이 이 인프라웨어의 주가를 조금 상승시킨 요인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기술적으로 보셔도 지금 모든 이제 단기 이평들이 장기 이평 200일선에 늘 눌리는 이런 흐름이 나왔었지만은 지금 이 부분을 돌파를 하고 다시 한번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 이런 흐름은 짧게 끝날 모습은 아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목표가를 좀 다소 지금 11,000원이었지만은 좀 상향 조정해 보시는 게, 일단 저는 조정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상향 조정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손절가 8,000원 지금 잡아드렸는데 지금 200일선과 지금 60일선, 120일선이 물려 있는 이 9,000원선까지 상향 조정하셔서 보유하시면은 이제 좀 손실에 대한 대응도 충분히 하시고 좀 더 이 종목에 대한 수익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주 짧게 네. 좀 조용한 디스텍 시스템, 인고의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 뭔가 다시 출발하는 듯한. 네. 예.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IT 소재 관련주, 부품주 가운데서도 어느 정도 좀 견조한 흐름을 예상을 했었는데, 일단 이제 추세가 어느 정도 무너졌던 흐름을 깨고 다시 한번 내려갔다가 다시 한번 올라오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을 확보해주는지, 지지력을 보여주는지를 조금 당분간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설정했던 10,000원에 대한 이제 손절 라인은 반드시 지키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지금 12,500원 제가 처음에 잡아드렸는데, 일단 단기 목표가 12,000원까지는 당장 조정을 하셔서 일단 1차 수익을 먼저 이제 노려보시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대응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결국에 우리 이광호 팀장님은 14%에 육박하는 수익 보고 코나이를 파시게 됩니다. 변경된 포트폴리오는 저희가 다음 주 삼성물산의 구체적인 가격대와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둘째 주 월요일 날 함께 해주셨던 우리 텐스탁 이광호 팀장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전략 포트폴리오까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현재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 동향만 잠깐 짚어보죠. 예, 7,000계약 넘게 사더니 지금 또 다시 마감 한 20분을 남겨두고 매수 강도를 내립니다. 6,000계약대 정도만 사주고 있네요. 자, 일주일 동안 수익 종목 알아보는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곧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다이어리 열어볼까요? 네, 오늘 다이어리의 왕관은 이기택 과장님께서 쓰셨군요. 서원인택 새해 첫날, 둘째 날이었던가, 아무튼 새해 그 첫 주에 제 추천으로 해주셨던 서원인택이었는데, 작년에 이어 올해도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된다라고 하셨었는데, 역시 실적에 주가가 비례하는 것 같습니다. NHN은 오늘 일을 좀 내죠. 6%에 육박하는 수익, 오늘 얼마나 주가가 더 올라갈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요. 링네트 이미 익절했다고 말씀드렸었고, CTC바이오와 위메이드는 각각 플러스 2%대, 마이너스 2%대 정도 약간의 혼조 양상입니다. 박지훈 과장님이 조금 더 힘을 냈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금요일 날 윗꼬리 내고 오늘 약간 밀리네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1등은요. 하이투자증권 이기택 과장님이 추천해 주셨던 바로 그 서원인택입니다. 네, 우리 이기택 과장님 만나러 한번 나가보죠. 하이투자증권으로 가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기택입니다. 예, 그냥 네. 서원인택으로 계속 뭐 3번 추천, 4번 추천하시면 왕관 계속 쓰시겠네요. AS 받아보죠 뭐. 예, 오늘 뭐 서원인택 신고가 행진을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는데요. 사실은 제가 단기성 매매를 좀 지향하지 않는 편이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종목입니다. 일단 갤럭시 S4 나올 때까지는 계속해서 들고 가야 되고요.
삼성전자와 베트남 현지 공장 동반 진출했다라는 게 커다란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 같고, 최근에는 이와 동시에 연초서부터 이제 기관이 매수에 들어오는 모습인데요. 일단 목표 주가까지는 뭐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들고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목표 주가 15,000원 제시해 드렸는데요. 예, 일단 휴대폰 부품주들,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만큼 놓쳐서는 안 될 섹터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갤럭시 S4는 2분기 초반 정도에 나오게 될 텐데 그때까지 무조건 들고 가야 되는 종목이라고 하셨고 중장기 15,000원 이상 16,000원도 보고 계시죠. 왕관 쓰신 우리 서원인텍 이기택 과장님으로부터 AS 들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오늘 드디어 제대로 된 수익을 보여주고 있는 NHN 추천해 주셨었죠. 동양증권 부평지점으로 가서 박현상 대리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정말 목소리를 잊었습니다. 예, 왕관을 계속 못 쓰셔가지고 NHN 오늘은 무슨 일이에요? 일단은 뭐 오늘 같은 경우는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뉴스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긴 하지만은 매매라는 데 있어서는 그런 뉴스라기보다는 일단 거래 위주로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NHN 같은 경우도 일단 추천드린 논리는 좀 맞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때도 저희가 수급보다는 그때는 어떻게 보면 낙폭 과대에 따른 어떤 시장 틈새주를 좀 쫓아가자, 시장의 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들어가자라는 논리로 들어갔었는데, 오늘 확인해 보시면 외국인들이 83,000주, 기관에서는 뭐 총 5,000주가 매수가 되는 특이한 점은 연기금이랑 국가예산 4,000주, 3,000주 정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위로 업사이드가 좀 더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추천드린 논리에 따라서도 역시 꾸준하게 좀 보유하시는 전략까지 같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뭐 최근에 코스닥 시장, 그러니까는 지난주부터 시작된 코스피 시장에서 지난주 목요일부터는 다시 좀 코스닥 시장으로 좀 매기가 쏠리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으로도 충분히 좀 우리가 매매를 할 수가 있다라는 판단이 좀 들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일단은 수급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일단 확인을 해야 될 종목은 일단은 SM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오늘 YG엔터라든지 뭐 로엔 같은 엔터 같은 관련주들이 가장 많이 뜨고 있긴 하지만은, 일단은 수급 측면에서 봤을 때 어제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요, 1월 4일날 화면 보시면은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고 연기금 1,500주를 뺀 모든 기관에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양봉이 뜨고 매매가 붙여진다면은 충분히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고요. 오늘 특이한 점 봤더니 또 연기금에서도 역시 좀 매매가 들어오네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차트적으로도 한번 접근을 해보면은요, 수급은 일단 됐고요. 일단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5일선을 지지해 주면서 천천히 양봉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전 저점 부근인 46,500원, 700원 정도가 되겠네요. 700원 정도를 만약에 강하게 뚫는다면은 역시 좀 더 갈 수 있다라는 판단이 역시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중간에 아마 제가 어떻게 보면 이런 종목들을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오늘처럼 시황에 그 종목에 대한 모멘텀을 안 넣은 게 아마 처음일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최근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예를 들어 뭐 SM으로 치면은 소녀시대가 어떤 소녀시대가 뭐 앨범을 발표했기 때문에 뭐 더 갈 수가 있다라는 판단, 이런 판단보다는 시장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에도 불구하고 더 안 갈 수가 있다라는 판단이 같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가 매매를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 즉 수급을 붙어 있는 종목들만 매매를 하면 된다고 역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수급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어제가 아니죠. 지난주 금요일 날 외국인 기관 쌍끌이 들어왔고, 역시 오늘 2시까지 추정된 데이터에 의하면은 기관 입지 12,000주, 투신이랑 연기금이 지금 12,000주 정도 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도 역시 수급이 계속된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급락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고점 부근이 5만 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추천을 드렸고요. 역시 엔터줄레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트레이딩 위주로 들어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투자자분들마다 보시는 생각이 다 틀릴 수가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겠지만은 실적 베이스가 어떻게 보면 다른 시스템 반도체주라든지 기타 헬스케어 관련주보다는 실적 베이스가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급락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트레이딩 위주로 SM을 추천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서 시간은 좀 걸렸지만 결국 낙폭과대 메리트로 NHN을 보셨는데 시각에 유효했던 박현상 대리님의 오늘 종가 공략주는요, SM이었습니다. 철저히 수급만 보고 트레이딩으로 접근해보자는 논리였습니다. 지금까지 동양증권 부평지점 박현상 대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새해 처음 만나는 거죠?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현재 삼성전자가
플러스로 돌아옵니다. 예, 4분기 실적 잠정치 발표 하루 전날 마지막에 곧바로 프로그램 매수로 삼성전자가 빨간불, 코스피도 빨간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 잠시 후 종가 들고 오늘장 내일장 2부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